피가 왜 이렇게 많이 흘러? 내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지네. 마지막 순간 그 새끼의 얼굴이 떠올랐다. 형부, 그 미소 짓는 얼굴로 너 같은 놈이 무슨 돈을 벌어? 쓰레기 같은 삶이야 라고 비웃던 그 순간. 나는 죽었다. 차가 나를 덮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내 눈이 다시 뜨는 거지? 이건 내 옛날 방이야. 5년 전 그 비극이 시작되기 직전의 그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25살의 나였다. 아직 그 상처 하나 없고 그 배신의 흔적도 없는 순수한 나 환생. 이게 환생인가?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이건 꿈이 아니야. 손가락으로 벽을 만져보니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서울의 오래된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 2020년 여름, 내가 음악을 시작한 지 겨우 2년째 되던 때,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나는 죽을 테지. 그 새끼들 때문에. 기억이 밀려왔다. 가족 모임에서 형부가 나를 조롱하던 그날. 언니는 웃으며 오빠, 너도 좀 제대로 해봐라고 했고, 나는 음악. 그게 직업이야? 재미로 하는 취미지라는 형부의 말에 이를 갈았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형부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 언니는 그의 비서처럼 살았고 나는 프리랜서 작곡가로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 그들은 나를 무시했고 결국 그 사고를 꾸몄다. 형부가 돈을 주고 고용한 놈이 내 차를 들이받았어. 왜? 내 노래가 우연히 히트할 조짐이 보였으니까. 그 새끼가 내 데모를 훔쳐 회사에 팔아넘기려 했고 내가 반발하니 죽이기로 한 거야.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미래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선명했다. 그 히트곡들, 트렌드, 심지어 형부 회사의 내부 비밀까지. K-팝의 파도가 밀려오던 그 시기, 내가 미처 잡지 못했던 기회를 이번엔 쥘 거야. 하지만 언니는, 그녀는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해.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 이상, 복수는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김민준, 너는 죽지 않아. 그리고 그 새끼들은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나는 가장 가까운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첫 번째 단서를 찾을 거야. 미래에서 알게 된 형부의 숨겨진 약점. 그는 회사에서 불법 로비를 했어? 그 증거를 손에 넣으면? 하지만 서두르지 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국 사회의 그늘진 면을 알기에 나는 이미 그림자처럼 움직일 준비가 됐다. 카페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지은이, 내 미래의 멘토이자 배신의 시작점. 그녀는 아직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녀의 모든 걸 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지망생 김민준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어떻게 제 이름을? 인터넷에서 봤어요. 제 노래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나는 USB를 내밀었다. 그 안에 미래의 히트곡이 들어있었다. 오늘부터 내 복수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지은은 내 데모를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건 대박이야. 민준 씨, 당신 재능이 엄청나네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 노래는 원래 3년 후에 나온 곡이야. 내가 훔친 게 아니라 미래에서 가져온 거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프로듀서분 소개 부탁드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내일 스튜디오로 와. 성공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이 과정에서 나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될 테니까. 지은도,
형부도, 심지어 언니도. 집으로 돌아와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언니에게. 언니, 오랜만이야. 형부는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민준아. 형부는 바빠 죽겠어. 너는? 음악은 어때? 열심히 해.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통화를 끊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언니, 내가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그 비밀을 함께 숨긴 건지? 미래의 기억, 그 사고 후 언니가 병원에서 울며 미안해. 민준아라고 속삭이던 그 말, 그게 진심이었을까? 이번 생에서 진실을 파헤칠 거야. 그날 밤 나는 불면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다시 그 사고가 재현됐다. 차가 다가오고 형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어라, 쓸모없는 놈아.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다. 아니야. 이번엔 내가 웃을 차례야. 나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형부의 회사, 한성 엔터테인먼트. 그곳의 CEO가 내 미래의 적이 될 테지만 지금은 아직 모르지. 나는 그 회사의 약점을 노릴 거야. 불법 계약, 뇌물. 모든 걸 폭로할 준비를. 다음날 스튜디오에서 지은이 나를 소개해준 프로듀서는 바로 유명한 박 감독이었다. 이 노래 완벽해. 데뷔시켜줄게.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기다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문득 형부의 얼굴이 스쳤다. 그는 곧 이 소식을 듣고 비웃을 테지. 민준이가? 그놈이 데뷔. 웃기지 마. 하지만 곧 그 웃음이 절규로 변할 거야. 첫 싱글 발매가 결정됐다. 제목은 배신의 그림자. 미래에서 내가 쓴 곡이지만 가사는 지금의 내 감정을 담았다. 내 미소 뒤에 숨긴 칼날. 나는 다시 일어나 내 목을 조를 거야. 리허설 중 나는 그 가사를 읊조리며 형부를 떠올렸다. 이 노래가 히트하면 그는 불편해할 테지. 그리고 그 불편함이 복수의 불씨가 될 거야. 발매일이 다가오자 나는 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여전했다. 아름답고 강인한 한국 여성의 전형. 민준아, 데뷔라니. 축하해. 형부도 들으면 좋아할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형부한테 말해줘. 내 노래 들어보라고.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왜?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녀도 뭔가 숨기고 있어? 언니, 나 어렸을 때 기억나? 우리 가족의 그 비밀. 나는 슬쩍 던졌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거짓말. 미래의 기억, 우리 집안의 빚, 아버지의 자살. 형부가 그걸 이용해 언니를 조종했어. 그 비밀이 모든 배신의 뿌리야.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모았다. 인터넷 다크웹까지 뒤져 형부의 불법 거래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위험했지만 이 몸은 이미 죽음을 맛봤으니까. 두려움 따윈 없었다. 이번 생은 내 놈들의 지옥이 될 거야. 싱글이 발매된 지 일주일, 차트 1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미래 지식 덕분이었지만 이 성공은 내 손으로 쥔 거야. 기자들이 몰려들고 팬들이 생겼다. 김민준의 배신의 그림자, 감정의 폭발, 헤드라인이 도배됐다. 하지만 기쁨 속에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형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준아, 축하해.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 위선적인 부드러움. 형부, 들어봤어? 내 노래. 물론. 좋더라. 그런데 가사가 좀 이상하네. 배신. 누구한테 그런 감정을 품은 거야? 나는 웃었다. 그냥 상상력일 뿐이죠. 형부 회사에서 일하시잖아요. 엔터 쪽이니
이해하시겠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 조심해. 성공하면 시기하는 놈들이 많아. 그 말, 미래에서 들었던 그대로. 그는 이미 나를 견제하고 있었어. 통화를 끊고 나는 지은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내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다. 민준 씨, 다음 앨범 준비하자. 이번엔 더 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지은, 그녀는 형부와 연결되어 있어. 미래에서 그녀가 내 데모를 형부에게 넘겼으니까. 하지만 아직은 이용할 가치가 있지? 좋아요. 그런데 한성 엔터테인먼트 쪽 라인업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왜요? 그 회사와 콜라보. 아니, 그냥 호기심. 그날 밤 나는 형부의 사무실 근처를 배회했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그 고층 빌딩. 그는 마케팅 팀장으로 CEO의 오른팔. 하지만 비밀은 그가 CEO의 불법 자금을 세탁 중이란 거야. 나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의 차 번호, 출입 기록.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익명 계정으로 포럼에 올렸다. 한성엔터의 어두운 면, 아시는 분, 작은 돌멩이지만 파문을 일으킬 거야. 다음 날 언니가 찾아왔다. 눈이 붉었다. 민준아, 형부가 내 노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왜 그런 가사를 썼어? 나는 차를 따르며 물었다. 언니, 형부가 나 비웃던 거 기억해. 무가치한 직업이라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장난이었어. 미안해, 이 장난. 미래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가 형부와 함께 내 통장을 훔쳐본 적이 있어. 가족 빚을 갚기 위해? 언니, 우리 아버지 일, 형부가 도와준 거 맞아. 그녀가 떨었다. 민준아, 그만해. 그건 과거야, 과거. 그게 배신의 시작이야. 아버지의 자살, 빚더미. 형부가 돈을 빌려주며 언니를 묶었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 나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대신 언니, 나 콘서트 초대할게. 와서 봐이.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죄책감이 보였다. 복잡한 감정. 한국 드라마처럼 가족의 유대가 나를 흔들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 생에선 약해지지 마. 성공이 쌓일수록 압박도 커졌다. 팬미팅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김민준 씨, 가사에서 배신을 말하는데 실제 경험인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예술은 삶에서 나와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비밀이죠. 청중이 웃었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그 기자, 형부 쪽 사람일지도 몰라. 나는 조심했다. 밤에 나는 새로운 곡을 썼다. 숨겨진 칼. 가사는 형부의 불법을 암시했다. 황금빛 탑 뒤에 피 흘리는 자들, 진실이 칼날처럼 베일 거야. 지은이 그 곡을 듣고 흥분했다. 이건 스캔들 될 거야. 발매하자.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너무 빨라. 조금 더 다듬어요. 속으로는 이 곡을 무기로 삼을 계획이었다. 형부의 회사에 던질 폭탄. 한 달 후 내 인기가 치솟았다. 빌보드 차트 진입. 축하 파티에서 형부가 나타났다. 처음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민준아, 대단하네. 형부가 잘못 봤어. 그는 잔을 들이켰다. 술 기운에 그의 본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조심해. 엔터 산업은 더러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그 더러움의 중심이잖아. 형부, 회사 일은 어때요? CEO님 만난 적 있어요. 그는 얼굴이 굳었다. 왜? 그냥 콜라보 해볼까 해서. 그날 밤, 파티 후, 나는 형부의 차를 따라갔다.
그는 클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CEO와의 밀담. 나는 멀리서 녹음했다. 그 뇌물 처리됐어? 김민준. 그놈은 아직 모르지? CEO의 목소리. 형부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인기 많아지니 이용할 가치 있어요, 이용. 나를.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증거가 더 필요해. 집에 돌아와 나는 울었다. 왜? 이 감정이 언니 때문인가?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다음 날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한성엔터와 계약 제안 왔대요. 그녀가 놀랐다. 진짜. 가자, 함정. 하지만 나는 들어갈 거야. 그 안에서 복수를 완성할 테니까. 한성 엔터테인먼트의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CEO, 박 회장이 나를 맞이했다. 50대 중반, 매끄러운 미소 뒤에 독사 같은 눈 이 김민준 군, 환영해. 내 재능, 우리 회사에 딱 맞아. 형부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형부 덕분에 여기 왔어요. 나는 일부러 말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계약서가 놓였다. 거액의 계약금, 로열티. 하지만 미래 지식으로 알았어. 이 계약은 독이야. 불공평한 조항, 창작권 이전. 박 회장님, 이 조항. 제가 노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나요? 그는 미소 지었다. 물론. 신뢰의 문제지, 거짓말. 형부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이건 기회야. 형부가 보증할게. 의 보증? 내가 날 죽인 보증 말이야? 서명 후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함정이지만 내가 판을 뒤집을 거야. 회의가 끝나고 형부가 나를 데리고 갔다. 민준아, 이제 가족이잖아. 같이 성공하자.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역겹다. 형부, 그 비밀. 우리 가족의 빚 아직 갚지 않았죠. 그는 손을 떼고 눈을 좁혔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자살, 그 후로 형부가 도와준 돈 이자 붙었나 봐요. 그는 창백해졌다. 그만해. 그건 언니 목이야. 언니. 그녀가 핵심이야. 나는 형부를 압박했다. 형부, 내 노래 중 하나 회사에 팔아넘기려 했던 거 알아요. 데모도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 있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 꺼낼게요. 대신 도와주세요. CEO의 비밀 알려주시죠. 그는 웃었다. 미쳤어.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그의 떨림이 보였다. 나는 떠났다. 씨앗을 뿌린 거야? 집에 돌아와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형부와 계약했어. 하지만 불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무슨 일 있었어? 형부가 나 이용하려 해. 언니, 진실 말해. 그 사고, 미래에. 아니, 가정인데 형부가 날 해치려 할까 봐. 그녀가 울었다. 민준아, 형부는 나 때문에 그래? 빚 때문에. 미안해. 이 드디어. 그녀의 고백. 언니, 나랑 같이 도망칠래? 형부 버리고. 침묵. 그럴 수 없어. 사랑하니까. 사랑. 그게 배신의 변명인가? 다음 날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곡 작업. 가족의 그림자. 가사는 언니를 향한. 내 눈물 속에 숨긴 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지은이 듣고 물었다. 민준 씨, 이건 너무 개인적이에요. 발매하면 스캔들. 그게 목적이에요. 나는 속삭였다. 그녀가 놀랐다. 뭐라고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 아파할 거예요.
곡이 완성되자 나는 유출을 계획했다. 익명으로 형부 회사 내부에. 그들은 이 노래를 커버하려 할 테지만 가사가 그들의 비밀을 찌를 거야. 발매 전날 형부가 다시 왔다. 민준아, 그새 곡 포기해. 회사 이미지가. 왜요? 형부 비밀 때문인가요? 그는 화를 냈다. 내가 뭘 알아? 다 알아요. 뇌물, 도난, 심지어 내 죽음 계획. 그의 눈이 커졌다. 죽음. 미쳤어.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이전에 찍은 대화. 이거 기자에 넘길까요?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언니 위해서. 언니? 또 언니. 언니가 당신을 위해 날 팔았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몰라. 내가 다 한 거야, 트위스트. 언니는 진짜 모르는 걸까? 하지만 그의 눈빛, 거짓일지도. 나는 계약을 파기했다. 소송을 걸며 증거를 일부 공개. 언론이 들끓었다. 김민준, 한성엔터 불법 폭로, 주가가 떨어지고 CEO가 호출했다. 민준 군, 화해하자. 돈 줄게. 돈. 제 목숨 값인가요? 그는 웃었다. 넌 아직 젊어. 복수 따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콘서트에서 나는 가족의 그림자를 불렀다. 관객이 울었다. 무대 뒤 언니가 기다렸다. 민준아, 왜 그래? 형부가 자살하려 해. 자살? 그 새끼가. 나는 차가워졌다. 언니, 당신 택한 길이야. 그녀가 매달렸다. 도와줘.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아팠다. 한국의 가족의 드라마틱한 비극. 나는 형부를 만났다. 병원에서. 그는 창백했다. 민준아, 미안해. 모든 게 야망 때문이었어. 야망. 나 죽인 야망. 그는 울었다. 언니를 사랑해서. 빚 갚으려. 나는 웃었다. 사랑. 그건 변명이.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복수. 이게 맞나? 스캔들이 터진 후 내 삶은 지옥이었다. 기자들이 집 앞을 포위하고 팬들이 등을 돌렸다. 김민준, 가족 배신자, 헤드라인이 나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고통의 일부. 미래에서 맛본 죽음보다 가벼워. 지은이 떠났다. 민준 씨, 너무 갔어요. 위험해. 고마워. 하지만 끝나야 해. 그녀의 뒷모습, 안타까웠다. 그녀는 무죄였으니까. 언니가 매일 왔다. 민준아, 용서해. 형부는 변할게. 위변할. 그 새끼의 본성은 독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언니, 나 혼자 할게. 하지만 밤에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민준아, 가족을 버리지 마. 아버지, 당신 자살이 모든 시작이야. 형부가 이용한 그 빚, 우리 집안의 저주.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홀로 앨범 발매. 제목 환생. 가사는 내 이야기를 그대로. 죽음의 순간, 눈뜬 세상. 복수의 불꽃. 프로모션 없이 스트리밍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바이럴. 청춘들의 공감, 배신의 아픔. 차트 1위 복귀. 하지만 형부 쪽에 반격이 왔다. 소문, 김민준, 약물 중독, 거짓.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건 형부의 함정. 증거 여기. 이 또 다른 녹음. 그의 목소리, 그놈을 무너뜨려. 박 회장이 무너졌다. 검찰 수사, 그는 도망쳤지만 잡혔다. 형부는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CEO가 시켰어요. 피해자. 웃기지 마. 나는 법정에 나갔다. 증언, 형부가 제 데모를 훔쳤고 사고를 꾸몄습니다.
배심원들의 눈빛, 충격. 언니가 울며 외쳤다. 거짓말. 민준아, 왜 그래? 재판 중 티스트. 형부의 변호사가 증거를 냈다. 내 통화 녹음. 형부, 당신 비밀 알아요. 조작된 거지만 의심을 샀다. 언론, 김민준, 복수심의 가족 파괴. 나는 흔들렸다. 이 결정, 게이트랜 CAI.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할까? 하지만 죽음의 기억이 나를 일으켰다. 아니, 끝내야 해. 재판 결과, 형부 유죄. 10년형 언니는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우리 다 망쳤어. 언니, 당신 택한 거야. 그녀가 떠났다. 서울을 떠나. 나는 홀로 남았다. 성공했지만 공허했다. 새 앨범 투어. 도쿄, LA. 팬들이 민준 오빠, 강해, 외쳤다. 하지만 무대 위, 눈물이 흘렀다. 복수, 이게 승리인가? 형부의 편지, 미안. 언니를 지키려 했어, 지키기? 그녀를 노예로 만든 거지?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팬 중 하나, 수진. 그녀의 미소, 언니를 닮아. 오빠, 당신 노래가 제 삶 바꿨어. 우리는 데이트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형부의 동료가 협박, 포기 안 하면 수진이를 왜 나는 분노했다. 또 배신의 시작. 협박이 현실이 됐다. 수진이가 납치됐다. 민준아, 형부 동료야. 증언 철회해. 전화 목소리.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 홀로 움직였다. 서울의 뒷골목, 그들의 아지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묶여 있었다. 놔, 나는 때렸다. 그놈들, 형부의 잔당. CEO가 돌아오면 너 끝장이야. 수진이를 구하고 나는 결심했다. 완전한 복수. 형부 감옥에 면회 갔다. 철창 너머, 그는 초췌했다. 민준아. 왜 여기? 끝내기 위해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동료들 녹음. 내가 시켰어. 그는 무너졌다. 제발. 언니한테는 말 마, 언니?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민준아, 용서해. 나 임신했어. 형부 아이. 충격. 임신. 티스트. 그녀의 배, 살짝 부른. 언니, 그럼. 왜? 사랑이야. 하지만 후회해. 나는 갈등했다. 아이, 무죄. 하지만 형부의 피 언니, 떠나. 나랑 같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아이 지킬게. 나는 형부를 압박했다. 자백해. 모든 걸 그는 서류에 사인했다. CEO의 모든 비리, 그의 공모. 언론의 폭로. 한성엔터 파산. 형부, 추가 혐의로 종신형.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진이와의 관계, 깊어졌다. 오빠, 과거 노아 그녀의 말, 나는 앨범을 냈다. 용서의 빛. 가사, 어둠 끝의 빛, 하지만 상처는 영원히 히트. 글로벌 스타. 언니가 돌아왔다. 아이를 안고. 민준아, 미안. 형부. 죽었어. 감옥에서 죽음. 또 죽음. 나는 안았다. 언니, 이제 새로 시작해. 가족 재결합.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콘서트 최종, 서울 올림픽 스타디움. 5만 관객. 마지막 곡, 환생. 무대 위, 나는 외쳤다. 나는 죽었지만 다시 태어났다. 복수로, 사랑으로, 박수. 눈물. 성공의 정점. 나는 CEO가 됐다. 내 회사,
민준 엔터. 형부의 꿈을 빼앗은 거야? 언니와 조카, 함께 살았다. 수진이는 내 파트너.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형부가 웃었다. 너도 결국 나 같아질 거야. 어느 날 옛 동료가 왔다. 민준 씨, 사인 부탁해요. 팬이에요. 웃기지 마. 하지만 나는 서명했다. 고마워요. 그 순간, 문득. 복수 끝. 아니, 시작. 최종 티스트. 언니의 고백, 민준아, 그 사고. 내가 알았어. 형부 말 듣고 배신의 완성. 나는 충격받았다. 왜? 공포 때문. 하지만 후회해. 나는 용서했다. 언니, 이제 끝. 마지막 콘서트 후 나는 은퇴했다. 새로운 삶,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용서가 진짜 승리야. 서울의 한강변, 가족과 산책. 바람이 불었다.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 과거의 나. 하지만 마지막 장면. 내 책상에 형부의 편지. 환생한 내가. 부럽다. 미소. 이게 끝.